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일본에서 여자 대학과 여자 대학생이 진정 일본 사회에 필요하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로부터 꽤 진지하게 제기되었는데요. 그때 지식인들이 제시했던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평생 끈기 있고 진지하게 파고들어 연구하고 개발할 인력들인데 여성들은 학위만 받고 활동은 거의 안 한 채 결혼으로 이탈한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였으니까 더 이제 그게 심했겠네요. 고급 학위일수록 여성들에게는 시집을 잘 가기 위한 허울 좋은 스펙과 명분으로만 전락한다. 여성들의 고급 학위 수요가 발생할수록 그만큼 실제로 고급 학위가 필요한 남성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꼴이다. 여성들의 상향온 성향으로 고급 학위를 취득한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결혼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고급 학위를 이수하지 않고 생계와 부양을 위해 사회활동으로 진입한 대다수 남성들에게 열패감을 안겨주어 사회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여성들은 동조 성향이 강해 비판적 사고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고급 학위 수요는 여성들에게 지적 권력을 넘겨주고 여성들 스스로 하여금 자칫 여성들의 생각과 결정이 옳은 것이라는 집단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사회를 퇴보시킬 수 있다. 다섯 번째,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켜 인구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학업을 통해 자신이 노력해서 획득한 학벌이나 학위 등의 지적 자산과 비교하여 지적 자산은 고상하고 출산과 양육은 동물적이고 야만적이고 추한 걸로 생각하기 쉽게 한다. 이러한 왜곡은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과 양육을 인생 낭비로 생각하게 하여 이를 꺼리게 한다. 이런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구시대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논쟁은 70년대 일본이 본격적으로 고도 성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60년 전 당시 일본 지식인들이 우려했던 모습들이 지금 한국에서 페미니즘, 저출산, 고령화, 연애, 결혼, 기피 등으로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여성들이나 여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여성 할당제만 아니면 눈치 안 보고 여직원들 다 자르고 싶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남녀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특히 학위와 스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망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회사 룰을 어기는 경우도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한국 여성들의 가치가 뭐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이런 모습을 접할 때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씁쓸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보고 느끼신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남녀가 이제 교육은 똑같이 받는데 결혼이나 임신, 출산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시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이제 고급 학위를 취득할수록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할수록 부모님께서 이런 학위에 투자를 많이 하신 경우에 그런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임신, 출산한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자의 스펙이 높아지고 연봉이 올라갈수록 나보다 스펙이나 연봉이 낮은 남자와 결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아니고 반대잖아요. 적어도 나만큼 아니면 나 이상이 되는 남자를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여성도 결혼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결혼 시기를 놓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임신, 출산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30대 후반 여성이신데 굉장히 고스펙 여성이시고 자기가 올해 연봉 2억을 찍었대요. 근데 2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자기를 갈아놓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래서 2억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신 상태인데 임신이 안 돼서 난임이라는 거예요. 결혼 직후에 임신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돈을 번다고 이제 사회적인 욕심 때문에 일에 매진을 하면서 그 몇 년의 어떤 골든타임을 좀 놓쳐버린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사실 이 여성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지금 난임 그것도 고민이지만 솔직히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나는 연봉 2억인데 남편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니까 나의 절반이다. 그런데 나만 고생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2배를 벌고 그러니까 더 일도 힘들겠죠? 난임 시술이나 임신 출산도 내 몸으로 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남자는 이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비교 의식에 의한 그 상대적인 불만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연봉 1억을 받는 그 남편, 그러니까 30대 남자분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보다 뭐 벌이가 적거나 그런 여자랑 결혼해서 뭐 전업주부 시키면서 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2억을 버는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서로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분이 임신에 성공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내려놓게 됐어요. 집에서 이제 애를 보면서 몸을 추스린다. 이렇게 만약에 됐다고 해봅시다. 물론 내가 원해서 아이를 낳은 거지만 그거의 대가가 뭐 억대 연봉을 포기한 거고 잘 나가던 커리어가 중단돼 버린 거니까 거기서 또 한번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죠.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스펙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대가가 커지기 때문에 고민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처럼 이런 의견들이 뭐 남녀 차별이나 여성 비하를 떠나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이긴 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들이 잘난 척을 한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회사 룰을 어기는 경우도 많아서 골치가 아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도대체 한국에서 여성들의 가치가 뭐냐? 이 질문이 참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그리고 예전에 회사를 운영하는 여자 대표님이 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직원들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은 그러니까 나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여자들은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여자들, 동료들의 눈치를 본다. 그게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특성상 이제 동조 현상이 있고 주변 집단의 눈치를 많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대표가 진짜 원하는 거, 어떤 성과 중심,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보다는 주변 여자들이랑 잘 지내는 거, 나만 튀지 않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솔직히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남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연봉을 많이 주는 어떤 회사에 다 이제 남자 직원만 있다면 그 남자 직원들 대부분은 결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혼하는 여자들은 본인과 능력이 비슷한 여자부터 본인보다 능력이 한참 낮은 여자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좋은 이제 현상이잖아요. 결혼을 많이 하고 어쨌든 아이를 1명 이상은 낳고 양육을 할 거니까요. 근데 그 직장에 만약에 절반은 여자이고 절반은 남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남자분들은 거의 결혼을 하겠지만 그 절반의 여자분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결혼을 안 하거나 눈이 높아져서 결혼을 못하는 그룹이 생길 거고 그렇게 만족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